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러면 내가 흔들릴 거 뻔히 알면서 왜 이제 와서 붙잡아. 이기적? 지금 누가 이기적인데? 넌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 나랑 있었던 시간들이 그렇게 의미 없었어? 아니, 은우야. 나도 힘들다고.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왜 항상 넌 내 생각만 해? 내 생각만 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떠나버리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냥 여기서 죽어가라고? 그럼 내가 날 이렇게 붙잡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적어도 널 지킬 수 있어. 널 보내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끝장 보는 게 낫다고. 제발 이제 그만해. 그날 밤 나는 집에서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고민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가지마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어디야? 보낼까 말까 3초 동안 주저하다가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몇 분 뒤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공항.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다. 시간이 없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다. 부모님이 아직 거실에 계셨지만 설명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어디 가니? 엄마가 묻는 걸 들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기사님,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요? 최대한 빨리요? 이 시간에 공항 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해외여행 가세요? 아니요. 중요한 사람이 떠나버리기 전에 잡아야 해서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 많지 않나? 나는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멍하니 바라봤다. 공항까지는 50분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50분이 아니라 50시간처럼 느껴졌다. 만약 도착했을 때 이미 비행기에 탑승해버렸다면, 만약 출국 심사를 이미 끝냈다면, 만약 내가 너무 늦어버린 거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택시가 공항 입구에 멈추자마자 나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몸을 반쯤 내밀었다. 결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히 카드를 건네고 뛰어나왔다. 공항 특유의 공기,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방송에서 들려오는 안내 멘트. 나는 출국장 쪽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서연이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중간 크기의 캐리어를 옆에 둔 채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그리워서 순간 멈춰 서고 말았다.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서연아, 내가 부르는 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0.5초, 1초, 2초.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 아주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바로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문제는 그 미소가 너무 슬펐다는 거다. 배웅하러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지만 나는 그 안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다. 아니, 널 붙잡으러 왔어.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확실해?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 그녀도 나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확실해.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서연아, 가지마. 그녀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방송에서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탑승 안내 11시 20분 파리행 항공기.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가 탑승해야 할 비행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출국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봤다. 이제 시간이 없어. 알아.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너무 늦게 해버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서연이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다. 한강 근처를 돌고 익숙한 골목을 지나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도 한참을 서 있었다. 예전처럼 손을 잡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번 만남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가슴은 답답했다. 나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나도 그래. 근데 너 정말 괜찮겠어?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는 도망 안 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없이 서울의 밤을 걸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미 부모님이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엄마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아빠는 팔짱을 낀 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연이 만나고 왔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탁자 위에 있던 신문을 쥔 손이 힘을 줬다가 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은우,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나는 아빠의 분노를 예상했지만 막상 직접 듣자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 가족 체면 생각 안 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어. 나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가 폈다. 이 상황을 얼마나 오래 두려워했었는지 생각났다. 그동안은 늘 침묵했다. 부모님의 실망을 보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빠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나를 쳐다봤다. 체면 때문에 내 인생을 부정해야 해요? 체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해요? 대체 왜요? 엄마가 손을 모아 쥐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은우야, 제발. 엄마는 내가 힘든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해. 엄마.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도망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아빠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쉬운 거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이 단번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내 마음을 전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부모님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서연이와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굳이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가짜 연기를 하진 않기로 했다. 이제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나를 힐끔거리는 시선들, 내 옆을 지나가면서도 일부러 거리를 두고 걷는 친구들, 평소라면 아침부터 시끌벅적 떠들던 교실이 오늘따라 유독 조용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쉬는 시간, 내 자리 근처에 있던 몇 명의 친구들이 작게 속삭였다. 야, 들었어? 은우 말이야. 진짜 소름 돋지 않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랑 어울렸다는 게 더 무서워.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책을 펼쳤지만 손이 덜덜 떨렸다. 급식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처럼 친구들 옆에 앉으려 하자 다들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서 먼저 가볼게. 미안. 오늘따라 식욕이 없네. 순식간에 혼자가 됐다. 주변에서는 나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그냥 밥을 먹는 신용만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학교에서의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이 쓰였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하고 있을 것 같았다. 휴대폰을 켜면 익명 계정에서 온 메시지가 가득했다. 너 진짜 이상해. 우리 학교에서 나가라. 내 부모님은 너 같은 자식 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네 같은 애들이랑 친했던 내가 한심하다.
삭제하려고 해도 손이 떨려서 터치조차 잘 안 됐다. 결국 휴대폰을 꺼버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힘들면 우리 여기 떠날까?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떠난다고 해결될까? 적어도 여기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이 현실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한강의 물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도망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이 밤하늘만 바라보았다.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것조차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게 터지고 말았다. 그날 아침 친구한테서 온 메시지 하나가 내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야, 이거 너 맞지? 링크를 눌러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다.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마포대교 위에서 서연이와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는 내내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알림을 꺼도 소용없었다. 진짜였네. 와, 역겹다. 이제 우리 학교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크크. 부모님은 아시려나? 크크크. 손이 떨렸다.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머리가 복잡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예전에는 다들 내게 인사했고 장난을 치며 웃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로 갔다. 하지만 앉자마자 옆자리에 있던 애가 책을 챙겨서 다른 자리로 가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거 보였다. 쉬는 시간이 되자 일부러 내 자리 근처에서 수군거리는 애들도 있었다. 사진 봤어? 봤지. 진짜 대박이던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는 거 봐. 대단하다. 진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점점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서연이가 내 자리 앞으로 왔다. 괜찮아?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은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랑 같이 나가자. 여기 있으면 더 힘들 거야.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한강으로 왔다. 언제부턴가 힘들 때마다 이곳에 오게 됐다.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받은 메시지와 시선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은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적어도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말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너 학교 그만둘 생각이야?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같이 떠날까?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떠나자고? 응. 여기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나는 깊이 생각했다.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새해가 밝았지만 내 일상은 크게 변한 게 없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고 있었고 아빠와의 관계도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었다. 엄마가 조금씩 기회에 주려 한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여전히 나는 답답했다. 그런 나를 보며 서연이 말했다. 우리 제주도 갈래?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우리 원래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방학도 됐으니까 딱 좋은 타이밍이야.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왔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울에서는 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거리도, 하늘도, 공기도 훨씬 더 자유로웠다.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바닷가로 향했다. 제주도는 겨울에도 바다가 아름다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따뜻했다. 나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가 부드럽게 사라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서연이 내 옆에 앉았다. 여기 오길 잘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오랜만에 숨 좀 쉬는 것 같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도, 가족과의 문제도, 세상의 시선도,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런 것들을 잊고 싶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서연이 피식 웃었다. 그렇게 쉬우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알아.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도망치고 싶어. 그녀는 내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그럴 때마다 또 오면 되지.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따뜻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행 둘째 날, 우리는 제주 시내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갔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은우? 나는 순간적으로 굳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내 중학교 동창이 서 있었다. 와, 진짜 너 맞네? 너 제주도에 웬일이야? 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웃었다. 그냥 여행 왔어. 그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서연을 힐끗 보았다. 같이 온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 친구는 순간 뭔가 말하려다 말고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다. 하지만 서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 친구는 마지못해 웃으며 대답했다. 응, 너희도 잘 지내지? 그 후로 대화는 몇 마디 더 오갔지만 뭔가 어색했다. 그 친구가 카페를 나간 후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기분이 이상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아직도 이런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내가 싫어서. 그녀는 내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괜찮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실감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비행기 안에서 서연이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다시 버틸 힘이 생긴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갔다.